연력학 단원의 마지막 단원은 바로 열효율입니다. 열효율. 선생님, 열에도 효율이라는 게 있나요? 당연히 존재를 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열기관이라는 걸 다뤘었잖아. 열기관이 뭐하는 걸 열기관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바로 열에너지를 가지고 역학적인 일을 하는 장치들을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가 공급하는 열에너지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효율이 높은 기관 아닌가요? 그냥 그 정의가 맞아요. 그래서 더 성능이 좋은 열기관이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성능이 더 좋지 않은 열기관을 갖다가 효율이 낮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열효율이라는 걸 물리학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열기관이 어떻게 열을 흡수 방출하고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열효율 단어를 딱 펼치면 보이는 그 그림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대략적인 일반적인 열기관들의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저번 시간에 배운 스털링 기관을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스털링 기관이 이제 등적 과정, 등온 팽창, 다시 등적 과정, 등온 압축을 반복을 하면서 열력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처음 등적 과정, 등온 팽창을 할 때는 열을 흡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 등적 과정, 등온 압축을 할 때는 열을 외부로 방출을 했었지. 그래서 거기서 이런 식이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죠? 어제 거? 어제가 아닐 수도 있구나. 저번 시간 거. 그래서 고온에서 흡수한 열량에서 저온으로 방출한 열량을 이렇게 빼주면 그게 뭐랑 똑같다? 스털링 기관이 외부에 해주는 V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거기서 그 흡수하는 열이 요 모습을 이제 나타낸 거고, 열을 이렇게 흡수하고 있죠? 그 다음 방출하는 열이 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열을 이렇게 방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으로 화살표 나와 있고 이렇게 W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실제로 열기관이 일을 하는 걸 표현을 해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열에너지가, 열기관이 무언가로부터 열에너지를 흡수하려면 그 흡수하는 열에너지가 원래 있던 곳은 굉장히 열에너지가 풍부한 상태여야 되잖아요. 내가 열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고 많이 공급해 줄 수 있어야 그 열에너지를 열기관이 흡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온도가 어떤 상태이겠어요? 주로 온도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고온의 열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원이라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에너지가 공급하고 방출되는 원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손에서 칠판으로 열에너지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손이 열원이 되는 거고, 거꾸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온풍기나 냉풍기 같은 거 근처에 있으면 우리 몸이 뭐 따뜻하게 해도 되고 시원하게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온풍기, 냉풍기가 열원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어쨌든 열기관에 열을 공급해주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고온의 열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거꾸로 열기관이 그 남은 열을 방출을 시키는 곳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저온의 열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림이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요거를 저번 시간에 배운 거랑 약간 짬뽕을 시켜서 말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열기관이라는 것은 고온의 열원으로부터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일부를 역학적인 일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 열에너지들을 저온의 열원으로 방출하면서 열기관의 열역학적인 사이클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림 이해 잘 됐나요? 자, 그림이 이해가 잘 됐다면 열효율에 대해서 이제는 정의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열효율입니다. 열효율. 열효율의 뜻이 뭘까요? 아니, 그 전에 효율이라는 건 뜻이 뭔가요? 이 단어는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뭐만 하면 막 무슨 효율 이런 거 따지잖아. 더 효율 좋은 거 하고 싶고 고효율로 하고 싶고,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그런 말 많이 쓰죠. 가성비. 그쵸? 우리는 항상 가성비 좋은 아이템들을 가지려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물건 살 때 가성비 좋은 거 이렇게 얻으면 이거 진짜 막 가성비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을 주로 언제 씁니까? 뭐 예를 들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어떤 식당에서 내가 외식을 해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 야, 어디에 있는 무슨 식당은 가성비 최고야. 진짜 짱이야. 거기 너 꼭 가서 먹어. 가성비 최고야 진짜. 이런 말 할 때 있잖아. 어떤 식당에 주로 그런 말을 붙이죠? 이제 주로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어떤 값을 지불을 했는데 그 지불한 값보다 그 음식 맛이 훨씬 맛있을 때, 혹은
내가 음식을 먹고 요 맛 정도면 요런 가격일 거야 라고 상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음식 가격이 엄청나게 쌀 때 그때 우리는 그 식당 가성비 최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가성비 뭐 효율이 좋은 식당이다, 가성비가 높은 식당이다 라는 건 가격 대비 맛이 훌륭하거나 맛 대비 가격이 저렴한 곳들을 가성비 좋은 식당이라고 부르는 거고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무언가에 들인 노력에 비해서 그 성과가 훨씬 좋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효율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공감되나요? 나만 그런가?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효율이라는 건 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걸로 선생님은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입한 거에 비해 그 산출물이 얼마나 좋게 나오느냐가 효율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다. 그래서 투입분의 산출로 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선생님이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들 공감이 되나요? 그렇다고. 어쨌든 열 효율이라는 건 그냥 이 앞에다가 열적인 표현만 붙여주면 돼요. 다시 말해 투입, 내가 열적으로 얼마나 투입했냐에 비해서 그 열에너지에 의한 산출물이 얼마나 잘 나왔냐를 열효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이제 열기관을 작동할 때 열효율을 지금 따지고 있죠. 열기관은 열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걸로 역학적인 일을 하는 게 열기관이에요. 그럼 그 기관에 투입하는 건 투입하는 그 흡수하는 열기관이 흡수하는 열에너지가 되겠고 그 산출물은 뭐겠어요? 그 열기관이 얼마나 일을 잘 해주느냐가 그 열기관의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Q분의 W. 여기서의 Q는 당연히 열기관이 열역학 과정을 거치면서 흡수하는 열량이겠고 W 같은 경우는 그 흡수한 열에너지를 가지고 얼마나 그 열기관이 많은 역학적인 일을 하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겠지. 좀 전에 살펴본 그림 기억나죠? 여기서의 Q는 다시 말하면 고온에서 열기관이 흡수하는 열량, W는 그 열에너지를 가지고 얼마나 일을 하느냐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식 봤었죠? 우리가 열기관이 얼마나 일을 해주느냐는 고온에서 흡수한 열량에서 저온으로 방출한 열량의 차를 통해 구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Q분의 W 자체를 우리가 어떤 열기관의 열 효율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지만 이 W가 좀 막연한 물리량이잖아요. 뭐 압력도 부피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구해?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요거로 그대로 바꿔서 집어넣어 줄 수도 있겠지. 그쵸? 그래서 요 이해 대신에 요거 고온에서 흡수한 열량에서 저온으로 방출한 열량의 차이 요거를 W 대신에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러면 요렇게 식이 돼서 요렇게 정리가 되죠. 1 마이너스 고온에서 흡수한 열량 분의 저온으로 방출하는 열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로 요 정의를 많이 쓰고요. 요거를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열 효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약자로는 E를 쓰는데 뭐 효율이 좋다라는 게 뭐 이펙트 들어가는 뭐 단어 있잖아요. 그 앞글자를 써서 E라고 주로 많이 쓰나 봐요. 요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쌤이 저번 시간에 요 식을 기억해 두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일이라는 걸 요 식을 통해서 이렇게 열효율의 정의를 했으니까. 오케이? 열효율의 정의는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열효율이 좋은 기관 그리고 이상적으로 열효율이 가장 좋은 기관은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돌아가야 할까요? 열효율이라는 건 이렇게 1분의 Q분의 Q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열효율이 점점 저 올라간다는 건 요 뒤에 빼지는 요 분수 고온에서 흡수한 열량분의 저온으로 방출하는 열량인 요 값 자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열효율은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러려면 고온에서 열에너지 흡수를 더 많이 하거나 혹은 저온으로 열에너지를 적게 방출할수록 효율이 높은 거죠. 이 중에 고온에서 열에너지를 많이 흡수할수록 뭐 그 좋다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저온으로 방출하는 열량이 적고 적어지다가 결국 얼마가 되면 0이 돼버리면 열효율은 제일 좋은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그 그림 기억나나? 고온에서 열에너지를 쫙 흡수를 했는데 그게 100%다 어디에 쓰이는 거야? 100% 전부 다 1로 쓰이게 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인 거죠. 그게 방금 얘기한 상황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때 열효율이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는 거지. 내가 투입한 열에너지가 100% 1의 비율로 전부 다 1로 전환이 되는 상황. 이게 이상적으로는 가장 높은 열효율이 되겠죠. 하지만 그 일이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지는
물리학원에서는 이제 대강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 다음 내용인 카르노 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열효율의 정의 꼭 기억하세요.